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도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브레인너드가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차입 비용 증가가 세계 경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분석을 잘 해보겠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어떤 시장 여파를 확인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조절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비두비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 지표인데 이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시장 조정을 약간 야기했는데 일단 지금은 계속적인 급락보다는 이제 바닥 다지기 국면이니까 전략을 잘 짜셔서 다음 주에 또 좋은 결과를 마련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고강도 정책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나이크나 애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지수 조정을 좀 이야기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연준의 긴축 끝은 있다 봅니다. 지금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죠. 그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은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대체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FOMC 회의 때 보면 그 금리 전망하는데 최상단에 있는 그리고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 빼버리면 4.2에서 4.5 그다음에 그 아래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윗단계는 9명, 그 전 단계는 이제 10명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 주에 발언했는데 대부분 매파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이런 매파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아이폰 판 거 봤더니 애플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이키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덩달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연준의 긴축 우려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이제 반영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되고 있다. 그럼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시장이 많이 빠지면 어떻게든 저가 매수에 나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여기에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4% 이상 튀어오르고 또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 강세도 약간 둔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달러 강세가 약간 제어됐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만 이제 영국이 최근에 긍정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영국이 감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럼 인플레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또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서 이걸 조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글로벌 긴축에 영국까지 동참하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양적 긴축하는 것은 10월 말로 좀 미뤄볼게. 그리고 그동안에 장기 국채를 좀 사볼게. 이제 이런 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고 했다고요. 자, 그럼 지금 연준 위원들의 고강도 긴축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준도 만약에 CPI가 지금 최근에 정점을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소폭이라도 내려만 앉아준다면 그래도 연준도 정책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시장이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고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음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종가에는 이제 음봉이 떨어졌었죠.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중반에는 또 주 후반 정도에는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러주는 것은 최악은 아니에요. 과거 이런 사례를 보면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자리, 이를테면 5일선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런 자리라면 최악은 아니다. 여기도 보면 5일선 위로 양봉을 쏘아 올렸다가 눌러주죠. 이것은 빨리만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계속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한번 또 다시 살짝 양봉을 마련하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엔 기간 조정을 받는데 기간 조정을 계속 받다가 이 21선에 안착을 해서 튀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에도 저점에 바닥 다지기를 하고 빨리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지 이런 이제 부분이 걱정이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 움직임을 보면 이게 달러 인덱스고 이게 달러 원 환율이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우리도 연동이 됐는데 달러는 약간 좀 약세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파운드화나 이제 경쟁 통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한은에서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환율이 계속 치솟다 보면 수출업자들은 돈 벌어온 거, 야 지금 환율 더 올라가는데 굳이 뭐 지금 팔 필요 있겠냐, 뭐 원화로 환전할 필요 있겠냐 해서 안 하죠. 또 송금해야 되는 분들은 야 우리가 환율이 더 올라가니 지금 좀 많이 사재기를 해볼까? 또 기업들도 야 우리가 수입 대금 지급해야 되는데 좀 미리 좀 확보를 해보자. 이런 좀 사재기 물량이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뭐 좀 금통위를 통해서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외국인도 알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은 내부적인 요인이 좀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음봉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휴장이죠. 이때 미국 시장이 또 긍정적인 움직임은 나오면 우리는 한번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면서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반격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9월 한 달 동안 쭉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10월 달에는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9월 달보다는 10월 달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지금 투자자들이 다들 멘붕이지만 그래도 10월 어느 멋진 날 시장이 짱대양몽을 쏘아 올리면서 또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종목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걸로 보입니다. 이제 10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너무 9월 달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듣보잡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의 추억으로 다시 우리에게 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좀 어려운 시장이 시작이 됐지만 10월 달은 대반격이 시작이 된다. 야 무슨 소리냐?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 또 10월 달도 또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증시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일 때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뭐 테크니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돈을 보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보시는 분들이었다. IMF 사태 때 무엇을 샀더니 그게 뭐 크게 올랐다. 또는 안 좋을 때. 그리고 대기업들도 보면 뭐 전쟁이나 이런 난리통에 결국은 부자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에요. 증시는 원래 종목은요 내가 간다고 확신한 종목은 못 가요. 대신 야 이거 갈까 말까 좀 리스크도 있고 이런 종목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증시 속성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과연 마지막 이 그림자 공포에 우리가 헤매지는 않을까? 그림자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뭐 불안한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그렇지, 월봉상을 보시면 뭐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바닥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자 공포에 압도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또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지만 시장이 내미는 꽃다발을 받을 준비는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파이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듭니다. 다리가 퍽퍽하고 힘들고 성질도 나고 그렇지만 이 능선은 반드시 넘어야 돼요. 지금 뭐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 왔으니까 이 고개만 넘어가면 아름다운 단풍이
또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렇게 좀 빨간 빛이 물드는 그런 시기도 올 테니까 조금 더 파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저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전략을 드렸어요. 안 좋은 종목들 또는 좀 가능성이 좀 적은 것들은 빨리빨리 시장 조정이 깊어지기 전에 비중을 줄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오히려 저는 물타기란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고 저점 매수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성장 섹터라면 금리 인상기에 이자를 많이 지불하고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면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은 약간의 물을 타도 되겠죠. 자, 이런 성장 섹터는 좀 큰 흐름으로 보시고, 대신 분명히 어려운 장이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슈와 재료 먹음 종목은 단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맛있는 거 먹고 또 약주를 한잔 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고통을 좀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타를 노리고 또 지나친 급등을 노리고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볍게 하면 됩니다. 뭐 뉴욕 양키즈의 에런 저지가 65번으로 쾅쾅 때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타를 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짧게 하다 보면 2루타, 3루타를 계속해서 날리게 되면 그것도 점수를 얻는 방법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저도 분명히 뭐 수익이 반감되거나 또는 손절할 종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건 짧게 하고 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섹터를 잘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시해드렸는데 요날 이제 아침에 저점에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급등을 해서 한 50% 가까운 랠리가 나왔는데 이 종목이 왜 랠리가 나왔을까요? 이것을 아신다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단기로 공략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요. 최근에 이건 이제 AI 관련주입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IP 설계라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삼성이 ARM 인수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종목은 올라갔고 일부 종목은 반등도 나왔는데 그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죠. 그런 일을 하는데 새내기주란 말이에요. 근데 상장기 때 항상 이제 상장이 할 때는 뭔가 자신의 몸값에서 한껏 부풀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상장일 날 된소리를 맞았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격이 나온다 이런 날은 당연히 시장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해드렸는데 리포트로 이제 하루에 한두 종목씩 한 두 종목 전후로 해서 해드리고 어떨 때는 한 종목도 이제 공략을 해드리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현재 이슈하고 가장 밀접한 종목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그래서 뭐 채권 주식업체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뭐 무료 공개 방송에서나 이렇게 같이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고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최근에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은 뭐냐면 그걸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리스크가 있으니 이런 종목은 잘 안 날려요. 어떤 종목이 날리냐면 항상 섹터 내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근데 이런 종목은 거래가 대부분 없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시장이 튀어 올라가면 매집을 하고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하면 상한가 치고 또 그 다음 날도 급등이 나오면서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뭐 큰 자금을 투자할 수 없지만 뭐 한 자금을 쪼개서 안 좋은 종목이 있다면 1, 2천 뭐 작게는 한 500 이렇게 해서 적게 매매를 한다면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종목들을 이제 리포팅을 해드리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간혹 안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이제 거의 뭐 10중 8구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 종목은 역시나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종목일 때는 안정성을 쫓아가면 안 올라가요. 그렇지만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어떤 시장의 주요 이슈 이런 종목들은 강한 움직임이 나오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요? 또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야 될 그런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는 그 섹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푸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푸틴이 하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에이미상 수상식도 끝났는데 오징어 게임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런 2층 침대 몇 층이 있고 또 침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찍은 러시아군 지금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징집 대상이 되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빼곡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징집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필사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집을 피해서 필사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푸틴이 약간 좀 무리수를 줬어요. 그래서 러시아 예비군 30만 명들을 좀 동원해 보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좀 밀리기 때문에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서 지지율이 좀 상당폭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철옹성 같은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푸틴이 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 우크라이나전에 좀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과하게 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내가 잘못했어, 동현역은 내 실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푸틴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강성이죠.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푸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 사활을 걸고 있고, 만약에 이게 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30일 날이죠. 그 어젯밤이었죠. 그 점령리 병합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축하 공연도 이러고 그랬는데, 왜 푸틴이 전세도 딸리는데 이 점령지 병합을 왜 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전이 장기 치닫고 자꾸 노르트 스트림도 폭발시키고 안 좋아요, 흐름이. 그래서 서방에서는 야,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해보자 해서 45개국이 브뤼셀에서 탄약 생산 확대 중점적으로 하기로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 우리가 무기는 대줄게, 너희가 열심히 싸워해서 미국이 11억 달러 무기를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세가 밀리고 서방의 지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사도 좀 줄어들고 좀 징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반발이. 그래서 푸틴이 다음번에 만약에 수세에 몰리게 되면 이제 가장 최악의 수가 뭐냐, 바로 이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린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전술핵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으로 통해서 전술적으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를테면 뭐 이런 발사대를 통해서 미사일을 통해서 핵폭탄을 실어서 날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전술핵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정적인 장소에 동시 폭발 위력을 테스트하는 게 TNT인데, 보통 이제 하차 한 50량에 실어져 있는 게 2.5킬로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몇십 개가 모여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하는 거에 폭발력을 가지고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0킬로톤 이하를 이제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사용하는데, 이런 전술핵이 러시아에는 한 2,000개 정도 있다고요. 근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탄두가 가볍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야, 이게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푸틴이 정말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세에 몰려서 최악의 경우에는 푸틴이 사용하면 전술핵을 한 2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포리자나 이런 영토를 병합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공격이 거세지게 됐을 때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자, 9월 21일 날 푸틴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 영토비 위협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이번에 자포리지아나 이런 쪽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병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침공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가지고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들이 핵실험장했던 노바야 젬나 이런 쪽에서 지하 갱도가 아니라 지상에서 핵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핵실험장이기 때문에 방사능 낙지는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EMP, 그러니까 전자기 충격파 이게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 정전이나 IT 기기를 못 쓰게 되는 거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핵실험을 했을 때, 요랬을 때 막 갑자기 뭐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고 막 불이 꺼지고 막 이런 거 보셨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 상공에서 이런 걸 했을 때 그쪽에서도 섬에서도 일부 섬에서도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간다면 EMP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사탄이 벌어졌을 때 움직이면 동일기현 정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기현이 뭐 지난 금요일 날 소폭 꿈틀거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EMP 관련주들도 관심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노리기가 좋은 쪽이 어디냐. 이게 천연가스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갔다 눌림목을 줬다 하는데 다시 한번 반등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자, 최근에 이제 노르트 스트림,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독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관, 이게 이제 노르트 스트림인데 원은 이미 지어졌고 이 투 어떻게 보면 이 발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단이 이겁니다. 물론 이제 명목적으로는 나토의 그 동진을 방해한다, 억제해야 된다, 뭐 별별 명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됐었죠. 여기서 이제 노르트 스트림 2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가스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일의 디셀볼트 법원에서 이것은 EU 규정에 벗어난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푸틴이 자기들 백신도 허용을 유럽에서도 허용 안 해주고 짜증이 나 있는데 노르트 스트림 2도 개통을 못하게 하네. 내가 종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법도 바꿔놨고 우리가 항상 1%에서 2% 성장률로 나오는데 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 자꾸 가스를 많이 팔아서 이제 재정을 좀 충당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네 곳을 이제 폭발을 시켰어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나토에서는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뭐 지난번에 봤더니 너희들 잠수함이 함정이 목격이 됐다. 너희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너희가 심화해서 군사훈련 했지 않냐. 그리고 여기 사고가 난 지점이 어디냐. 덴마크나 아니면 스웨덴 이쪽인데 이쪽은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 통제하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바이든이 2월 달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노르트 스트림 2는 더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이 폭파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관이 폭발하게 되면 어떤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안 움직여서 좀 의아했을 텐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죠. 근데 이쪽 강타하게 되면 이쪽에 천연가스가 8.5% 정도 이제 폐쇄가 됐다고요. 이때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오히려 가격 하락 때문에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미 전역에 2주간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전력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크게 안 올라갔는데 앞으로 러시아가 또 푸틴이 좀 더 뭐 전술핵을 사용한다든지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는 이제 천연가스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안 움직이는 게 유럽의 탑4 국가들이 천연가스 재고를 이제 90% 이상 쌓아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세에 몰린 푸틴이 벼랑끝 전술을 하게 된다면 천연가스 관련주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주로 이제 대장주나 아니면 도시가스 관련주, 요금 인상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은 하나의 이 이슈가 큰 주식시장의 여파로 작용을 하죠. 자, 얼마 전에 그 자포리자 원전이나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했는데 제가 한창산업과 대정화금을 찍어드렸어요. 이제 같이 공부를 했죠. 찍어서.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짱대 양봉으로 뽑아 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몇 종목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또 같이 한번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뭐 로르트 스트림보다는 유럽에서 배로 실어 나르고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수요 플러스 뭐 각종 환경 규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조선주들이 성장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조선주를 좀 집중적으로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조선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 북극 빙하가 녹고 있죠. 여기서 세계 각국이 이 북극 항로를 이제 잘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서 이 유럽 쪽에 가스를 못 파면 이 극동 쪽,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이런 쪽으로 이제 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조선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많이 견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 번째 항모를 진수를 하고 또 어제 뉴스가 나왔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최신형 핵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군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조선주니까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선주나 또는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섹터 이런 섹터는 시장에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에 나셔도 된다. 제가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바이오 쪽에 아직 본격적인 드랍을 걸지는 않지만 코로나 백신을 구하면서 발 동동 구르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안보상으로나 아니면 지금 우리 의약품 시장이 세계 50위권 내에 제약사가 전무하다고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금리 인상기에도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둔화되는 시기에도 의약품 지출은 변함없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두려움 속에 피는 꽃이다. 이렇게 보시고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간다. 이번에도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씩 움직였죠. 이제 바이오가 안 좋았던 것은 뭐 과거에 이제 뭐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좀 안 좋은 또 그리고 한미약품 기술 수출했던 게 다시 반환하고 이러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죠. 보면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성공했다. 이 기대감 때문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피플바이오, 메디트론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피플바이오도 저도 리포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메디프론으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거래가 없어요. 이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한가 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가 조금 쉬운 시장이 아니죠.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가 거래가 좀 많고 좋은 종목들을 이제 한 종목 콕 찍었어요. 바이오주 중에서 이 종목은 꼭 보세요. 이제 이게 국전약품이었죠. 어떤 관계자 샤페론이 IP에 임박해 있고 치매 치료제를 좀
관련주로도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쓱 올라갔다 눌러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바이오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쪽을 잘 봐야 된다.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HLB 그룹 관련주들 제시해 드렸고 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뭐냐? 자, 우리 몸 안에는요, 어떤 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한다고요. 근데 면역 세포 중에서 이제 T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세포는 특정 항원을 가지고 있는 그 인자를 감지를 해서 공격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암세포들이 이제 요즘에 변장을 잘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아닌 척하고 이제 변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게 바로 키메릭 항원 수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T세포는 뭐예요? 면역세포잖아요. 면역세포에다가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 이것을 장착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찾아내서 암세포를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에다가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장착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죠. 그 일반 병사한테다가 어떤 첨단 무기를 지급해서 어떤 특공대가 되게, 특수부대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시장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를 해서 이걸 배양을 통하고 그다음에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장착을 해서 다시 환자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특정한 암세포를 공략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관련주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바이오가 떠야 시장이 간다, 이런 거 하면서 에클론 제시해 드렸었죠. 에클론은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특허 등록하면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나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면역항암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일단은 이 HLB 그룹주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LB 관련주들이 그 간암 치료제 임상 3상 진행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데, 미국의 관계회사 베리스모가 이쪽에 미국의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HLB 그룹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씩 이렇게 콕콕 찍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략을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한 번 투여만으로 일부암 완치율이 90% 이상인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마 다음 주 시장이 안 좋아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장세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바이오, 조선주, 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일부 종목만 올라간다. 나머지 것들은 다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주주하고 지분격차가 0.48%로 미미한 종목인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종목이 삼진제약이죠. 대주주하고 하나제약하고 지분격차가 없죠. 이런 것들 이제 무료 공개 방송했는데 단기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또 세계 최초로 땡땡땡을 개발해서 상승에 공급한 업체,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업체가 바로 ICH죠. 세계 최초로 필름형 방막 안테나를 5G용으로 개발을 해서 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도 꼬물꼬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상 최대 수주 잔고로 안전적인 시정을 경비하는데 지분 경쟁까지 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찍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눈치채지는 못하는 금리 인상 수혜주. 금리 인상 수혜주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정부에서 AI 쪽이나 로봇 쪽을 미래 유망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요.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도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어렵지만 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이번에는 채권 추심업체가 금리 인상 수혜주가 될 수 있다 해서 푸른저축은행이나 이런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또 고려 신용정보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좀 같이 공부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채권 추심업체 중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이번에는 이런 푸른저축은행이나 고려신용정보 이런 게 돌고 이번에는 SCI 평가 정보가 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이걸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딱 이 종목이 올라가는 날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리포팅을 해드렸죠. SCI 평가 정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번 주에 어려운 장이지만 상한가를 이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9월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지만 일단 10월 달은 9월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시점에서 10월 어느 멋진 날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쏘아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지금 분명히 두렵고 어려운 그런 시장이지만 증시라는 게 그래요.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봐야 너무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그림자의 공포에 압도될 필요는 없고 모든 종목이 좋지는 않지만 시장이 내미는 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꽃이 어떤 꽃이 될지 그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콕콕 찍어서 각 섹터별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힘들지만 이 능선은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이 좋아질 것이고 9월보다는 10월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달 너무 힘드셨으니까 훅 털어버리고 10월 달에 좋은 종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한다는 말이 있죠. 전열. 안 좋은 종목들은 버리거나 비중을 줄여야죠.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은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한 50%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리포팅을 해드려서 뿌듯했는데 그다음 SCI 평가 정보 이런 것들도 보면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 날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대신 이제 방망이를 작게 쥐고 안타를 치겠다 하시다 보면 홈런도 이렇게 한두 방씩 나오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오늘하고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11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려우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